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학교 3 학년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 학원 오면 제가 종종 "야 너 꼭 직장인 같아." 학생 안 같고 그렇게 놀려 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성실해요. 숙제도 거의 다 해오고 뭐 지각 결석 없고 보충하자면 다 나오고. 그런데 너무 하는 일에 영혼이 안 실려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직장 업무에 지친 그런 직장인 같다고 그렇게 놀려 주거든요. 공부 내용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뭘 내용을 가르치면 틀려서 "아니 이거 아니고 저거 이거잖아." 하면 "아 네." 그렇게 답하고 끝이고 뭐 더 질문하려거나 알려는 것이 없고, 그리고 늘 인제 뭐 물어보는 거라고는 "쌤 이거 하고 집 가도 되나요? 오늘 언제 끝나죠?" 뭐 이런 질문들 뿐입니다. 제가 뭘 설명해도 뭐 '왜 이걸 설명하나.' 뭐 이런 반응이어서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게 반응해 줄 수 있을까? 반응하게 해줄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는데, 한 번은 이 친구랑 그 영어 문제집에 실려 있는 간디 1 화에 대한 글을 독해했어요. 같이 독해하고 읽어 보고 단어 외우고 또 문제도 풀고 했죠. 그런 다음에 문제집 하단에 요렇게 간디 1 화가 실려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읽어 봐봐." 그랬더니 "왜요?" 그러면서 다음 장 넘어가죠. 뭐 굉장히 하찮은 거 시킨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날 좀 화가 나서 되게 많이 그 친구 꾸중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내용에 대한 관심은 없고 시키는 것만 고스란히 하는 친구들 의외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학원이나 과외나 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외우고 뭐 문제 풀고 하라는 부분 하고, 약간 직장인처럼 일에 열정 없는 직장인처럼 그렇게 해도 점수가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제가 가르치는 친구도 점수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재밌다.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거의 찾아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공부가 되면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듯이 고등학교에는 암기만으로는 다 모든 과목을, 또 영어 한 과목만 생각해도 암기로만은 갈 수가 없거든요.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넣어서 암기가 되는 친구는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살아있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가령 아까 말씀드린 그 간디 내용 같은 걸 볼 때 '아 대박. 아 그래서 이랬구나. 아 이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데.' 하면서 좀 살아있게 반응하는 친구들은요, 그 내용을 몇 달이 몇 년이 지나가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본 뇌과학 책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게 반응하고 자신이 감정을 들여서 반응하면서 읽어낸 내용은 밤에 친구들이 잠잘 때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로 인식을 해서 장기 기억 속으로 보낸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런 감정의 요동도 없이 기계처럼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다음에 넣은 내용은 밤에 해마가 다 이 친구에게 필요 없는 정보로 인식하고 삭제하게 되는 거죠. 공부의 그 결과를 놓고만 봐도 살아있는 반응, 너무나 필요하고, 또 이 긴 공부의 기간에 정말 아무런 재미나 흥미 없이 내용들을, 뭐 영어뿐 아니라 국어의 시, 소설, 그리고 비문학 많은 내용들 만날 때 감정은 없이 성적 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임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정말 굉장히 곤욕스러운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살아있는 반응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음
그거는 억지로 일으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야 정말 니네 살아있게 반응해야 돼.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돼." 해 봤자 실질적으로 자신의 정직한 반응이 아닌데 그거를 누가 가지라고 한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르치면서 정말 생각 드는 거는 아이들한테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무언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어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 아이들이 맨날 보는 거 핸드폰에 뭐 페북 뭐 그리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유튜버들 이런 이야기들 막 순간적으로 자극 주고 재밌고 웃기고 하는 이야기들만 보다가 간디 이야기며 뭐 위인 이야기며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해낸 위대한 이야기들을 읽거나 소설, 시 이런 걸 읽으면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정말 재미가 없고 그런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 줘야 하는가 정말 우리 선생님보다도 먼저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큰데 머리가 큰 아이들한테 아무리 훈계해 봤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관계를 좀 개선하면서 같이 책을 읽는 것, 같이 위대한 이야기에 경청하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수록 더욱 좋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학원하면서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가정에서는 막 반항하고 뭐 어쩌라고 했었어도 결국 학원에 오거나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부모님한테 고스란히 들은 이야기들로 자신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함께 책을 읽는 것, 함께 정말 좋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굳이 부모님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경청하고 같이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교과서들에 실려 있는 문제집들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정말 주옥같이 좋은 이야기들인데 요는 아이들이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사회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에는 너무 각박하고 염려되는 것이 많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한번 서점에 가서 정말 얇은 소설이라도 함께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부모님이 느끼시는 바를 우리 친구에게도 얘기해 주고 자녀에게 얘기해 주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 진짜 이거 읽으니까 재밌더라." 혹은 "야 나는 이거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안 오고 뭐 왜 이게 인기 있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넌 어땠어?" 하면서 대화를 책을 가지고 걸어 보시는 것 어떠실까 정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 아이들이 교과서나 어떤 배우는 장소에서 맞닥뜨리는 이야기들에 정말 살아있게 반응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가슴이 뛰고 그리고 무언가 도전받고 나갈 수 있다면 현재 만나고 있는 공부들도 훨씬 재미있게 힘있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린 자녀를 셋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지난달에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는 책을 하루에 한 챕터 그러니까 한 4-5쪽 글씨도 큰 책인데요. 같이 읽었어요. "너 오늘 읽었어? 엄마 오늘 읽었어?" 하면서 같이 읽고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뭐 그냥 읽고만 넘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 "야 오늘 내가 어저께 읽었던 데서 퀴즈 낼게 맞춰 봐." 하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이야기할 것들도 풍성해지고 재미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랑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 책들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읽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대화하고 거기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임을
부모님 마음에 새기고 아이에게도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 많은 관계 개선이나 새로운 장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기계처럼 정말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아무 관심 없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처럼이 아니라 즐겁고 힘있게 그렇게 배우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섬기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